보자 얘들아. 고난도 문제 2148번입니다. 이번에는 내수 2a, b, 72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세수 a, b, 72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세수 2a, b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a를 일단은 찾자. a를 찾았을 때 x, y, z를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여라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a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네요. x분의 오케이 가보자. 엄마 봐라. 일단 첫 번째 a, b, 72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2b의 경우에는 a 플러스 72가 된다. 정도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고요. 기억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a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이룬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a 제곱의 경우에는 2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b를 중심으로 하여서 연립하였을 때 a 제곱은 a 플러스 7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2는 0으로부터 a는 9 또는 마이너스 8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가 양수라 하였기 때문에 9 이렇게 찾을 수 있겠더라. 그러고 나면은 봐봐 3의 x제곱이 9고요. 그 다음에 9의 y제곱도 9더라. 27의 z제곱도 9더라. 그럼 순서대로 x는 2, y는 1, z는 계산하시면 얘가 3의 세제곱, 3의 제곱이기 때문에 3z가 2, 따라서 z는 3분의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x분의 1, y분의 5, 마이너스 z분의 3은 각각 계산을 해보세요.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2153번 보자. 뭐 고난도 문제라고 적혀있는 사람 별거 없네 맞죠? 있나요 별거? 없잖아. 그리고 13번. 하하, 자 이번에는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x좌표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요거는 수학2와 약간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자? 그렇지, fx는 gx 형태의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세제곱 좌변으로 바로바로 다 이항시켜버릴게. 마이너스 12x제곱이 될 거고요. 7x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m은 0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x좌표가 차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친구의 세실근을 일단 세실근 같은 경우에는 뭐 a, b, c라고 두고 b제곱은 ac다라고 적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실근의 합과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잖아, 맞지? 그럼 조금 더 명확하게 모양 잘 보이게 a, ar, ar 제곱으로 두고 해결을 하시면 된다. 아까 얘기했었다, 맞지? 무조건 등비중앙 그 등식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였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고 해결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1번 세근의 합입니다. 실제로 세근 모두 다 합해버리시면은 a의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정도로 잡으실 수가 있고 그 결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12가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명 두곱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씩 곱하여서 합하자. 그
결과 요렇게 두 개 곱하면 a제곱 r, 요렇게 두 개 곱하면 a제곱 r 세제곱, 요렇게 두 개 곱하면은 a제곱 r제곱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a제곱에다가 r까지 하나 묶어내고 나면은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으로 묶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a분의 c이기 때문에 9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요 녀석 아까 10 a 곱하기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이 10이라고 하기 때문에 적용시켜버리면 남아있는 건 ar에다가 12, 그 결과가 9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r의 결과는 12분의 9이기 때문에 4분의 3 나와야 하더라.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것, 세근의 곱이야. 맞지? 세근 모두 다 곱해버리면 A가 3개, R도 3개이기 때문에 AR의 세제곱이라 부를 수 있다. 다행히 AR가 아까 4분의 3이다라는 걸 구해냈기 때문에 4분의 3의 세제곱 64분의 27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 마찬가지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m의 값 자체가 64분의 27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답 4번. 자, 방금 했었던 2153번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재석이 간다. 재석이 안녕. 아니군요. 케이크에 낚였네. 있는 거. 세상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155번 문제.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하면은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한다. 이때 네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4개를 나열했을 때 전부 다 자연수이면서 공비까지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 없을 텐데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은 A AR AR 제곱 AR 세제곱. 그렇죠? 근데 이 내수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사실 이거는 10초 만에 풀리기도 하겠다. 가장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려면은 당연히 시작부터 작으면 되겠네.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누구? 10. 공비도 자연수여야 된대. 그런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내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R이 1이 돼버리면은 A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네 자연수다 안 되겠잖아, 맞지? 그럼 그 다음으로 작은 자연수 누구? 2. 그럼 20, 40, 80 이렇게 해버리면은 합했을 때 150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은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사실 해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런 문제들에도 합을 나타냈을 때 뭐가 작아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A랑 R 최소 찾으면 되겠다. 자, 고생했어. 나도 가자. 나도 갈래. 가져도 됩니다. 그럴까? 가라고. 다 150 나오시고 그 다음에 2159번 봅시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2159번을 풀어야지 먹고 살지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유리는 빛이 통과하면은 그 양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이 유리를 8장 통과한 후 빛의 양이 처음의 빛의 양보다 36%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때 이 유리를 4장 통과한 후 빛의 양을 처음 빛의 양보다 몇 %만큼 줄어들었겠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유리판을 통과를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빛의 절반만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처음 빛을 쫙 하고 쐈을 거야, 맞지? 절반만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요만큼의 빛의 양,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2분의 1A만큼 통과를 할 것이고, 맞지?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유리를 통과하면은 이 빛의 절반만 통과할 것이므로 2분의 1의 제곱 A. 그 다음 세 번째 유리를 통과하면 또 이 빛의 절반 2분의 1의 세제곱 A만큼 통과할 것이다. 요러한 구조, 요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빛의 양 자체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처음 빛의 양을 A1이라고 한다면은 유리 한 장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녀석의 경우에는 A2, AR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8장 통과했다. 그러면은 한 장 통과했을 때가 A2이기 때문에 8장 통과를 하면은 A9가 되어야겠네요. 그 결과 AR의 8제곱이라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자, 그리하여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처음 빛의 양보다 36%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이므로 계산을 하시면 처음 빛의 양의 64%만 남았다는 얘기야. 100분의 64. 따라서 R 8제곱의 정체가 100분의 6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100분의 64는 뭔데? 10분의 8의 제곱이다 정도를 우리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입니까? 4장을 통과한 후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A5가 될 겁니다. 얘는 A 곱하기 R의 4제곱에 해당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R 8제곱이 10분의 8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R 4제곱의 경우에는 당연히 10분의 8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 빛의 양의 10분의 8만큼 통과했기 때문에 10분의 2, 즉 20%의 빛이 차단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케이크 몇 단이니 도대체? 올해 생일 때 내가 3단 케이크를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 누구한테? 그 이제 친한 사람 지인 중에서 이제 뚜레쥬르 매니저 한 명 있어가지고 거기서 회사로 직접 본사로 주문을 넣어가지고 왔는데 제일 밑에 있는 케이크 이만하더라고 진짜. 다 먹었어요? 그거를 잘 이제 나누어서 갖고 갔지. 나눠서 먹는 건 제일 위에 거다. 그래도 사이즈가 이만했었는데 이렇게 1단, 2단, 3단. 그래서 그걸 이제 놀면서 생일 파티지 이 나이 뭐 생일 파티라고 하는 거 같긴 한데 사실 처음엔 그냥 간단하게 얼굴 볼 겸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런 걸 갖고 오길래 그렇게 세상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고 진짜. 너무 밖에서지 밖에서. 밖에서 네. 선물 케이크. 완전 밖에 아니라 이제 어떤 가게 안에서. 가게. 맞아. 손님들 다 쳐다보는데 그럴만하다. 진짜 울기 일보 직전이었어. 감동 받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맛이었어요? 맛은 없었어. 네? 비밀이긴 한데 맛은 없었어. 되게 약간 공장에서 찍어낸 거다 보니까 좀 약간 착하다. 딱딱하기도 하고.
살짝 그렇다. 약간 저기 땅스 부대찌개 앞에 파는 1,000원짜리 빵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혹시 먹어봤니? 한 번씩 간식으로 먹어보긴 하는데 바나나 빵이랑 메론 카스테라는 맛있더라. 바나나 빵이랑 메론 카스테라. 약간 살짝 당 떨어진다는 친구들 한 번씩 이용해 보세요. 바나나 빵 진짜 바나나 모양이 생겼는데 되게 약간 단팥빵처럼 생겼는데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완전 너네들 알고 있는 그 바나나 맛이 아니라 바나나 우유 맛이라고 해야 되나? 예쁘지 않습니까? 살짝 얼려 먹어도 맛있겠던데. 당연하지. 케이크 보니까 또 약간 추억 돋네. 자 봅시다. 6단 케이크를 만들었댄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있대요. 이 케이크의 제2단의 부피를 P, 제4단의 부피를 Q라고 할 때 제6단의 부피를 P와 Q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면은 P, Q라고 하였기 때문에 2단, 4단, 6단이잖아. 이 경우에도 어떠니? 예를 들어서 1단부터 시작하여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그 비율을 R, 공비 R이라고 한다면 2단, 4단, 6단의 부피를 생각했을 때는 R제곱, R제곱인 등비수열 이루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지? 맞나요? 즉 2단, 4단, 6단의 부피만 떼놓고 왔을 때도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단의 부피가 P, 4단의 부피 Q. 그럼 6단의 부피 일단 X라고 두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면 Q제곱은 PX가 되는구나. 우리가 궁금한 건 X였습니다. Q로 나누면 P분의 Q제곱. 끝. 즉 얘들도 결국에는 A1부터 A6까지가 등비수열이면 A2, A4, A6도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보죠. (2165번) 문제 확인했니?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약간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간 좀 가장 좋아할 법한 형태의 문제야. 풀기 싫게 생겼으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를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점 P1 4,0에서 직선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2 점 P2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3 점 P3에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4 그 다음에 점 P4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5라고 하자.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만든 삼각형 O PN, PN 플러스 1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다. 그럼 맞지?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n을 이용해서 나타내어서 SN이라 하자. S10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의 b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을 잘 이용을 하여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리지는 않을 거고 3개의 삼각형 정도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다. 그래서 P1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P1의 좌표가 일단은 먼저 4,0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4를 루트 2로 나눈
2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의 넓이의 경우, 요만큼의 길이의 경우에 또 루트 2로 나눈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OP1, P2 얘가 그러면은 첫째 항 S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S1 첫째 항의 경우에는 네 밑변 2루트 2, 높이도 2루트 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마저 곱하시면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넓이 4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공비 생각하려면은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도 구해보시고, 밑변 2, 높이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삼각형이 뭐로 2분의 1 해주시면 2더라. 그래서 어차피 일정한 비율로 삼각형이 감소한다 라는 거, 크기가 감소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 2, 아하,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SN의 경우에는 첫째 항 4, 공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S10의 값은 뭐 굳이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되네요. 맞죠? S10은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 되겠습니다. 약분하시면은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 4번. 다음 2166번입니다. 정삼각형 먼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A1, B1, C1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1, B1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3등분 점 중에 A1에 가까운 점을 A2, 마찬가지 또 3등분 점 중에 B1에 가까운 점을 B2, 또 3등분 점 중에 C1에 가까운 점을 C2 정도로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렇게 연결하였을 때도 똑같이 정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무조건 합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때 A2, B2, C2 같은 방식으로 A3, B3, C3라고 하자. AN, BN, C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자. SN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처음에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으로 주어져 있다.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되지? 몇 분의? 그렇지. 4분의 루트 3. 이도현 나이스. 6의 제곱 한 변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4분의 루트 3 A제곱 정삼각형 넓이 공식. 따라서 9루트 3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공비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해볼까요? 그러려면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마찬가지로 좀 찾아봐 주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요 길이가 4고요, 요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여기가 60도인 상태잖아, 맞지? 내가 그림을 살짝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1대2의 비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은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90도, 요 길이가 2루트 3인 직각 삼각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두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다. 그리고 기인각이 60도다. 그러한 삼각형은 우리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90도, 60도, 30도짜리 특수비를 가지고,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알아냈습니다. 똑같이 S2 구해봅시다. 4분의 루트 3에 한 변 제곱 얘는 10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3루트 3입니다. 공비 얼마? 3분의 1 맞나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S5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S5의 경우에는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이기 때문에 4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9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니? 2172. 자, 이번에는 A2는 3, A5는 81, 그리고 A1제곱 플러스 A2제곱 플러스 A3제곱 등등등 A10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겠노? 해볼까요? 요거 A2가 3고 A2가 3란다. A2가 3이고 A5가 81일 때를 이용을 하여가지고 A2가 A5가 되려면은 공비가 3번 곱해져야 되겠다. R 세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3에서 81이 되려면은 27 곱해야 되기 때문에 R 세제곱이 27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R은 3이어야 할 것이고 A2가 3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A2는 AR 즉 3A이기 때문에 A의 값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일반항 AN의 경우에는 3의 n-1제곱 자체가 AN이 될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N의 제곱을 일반항으로 가지고 있는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요 녀석 제곱하여서 9의 n-1제곱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야. 이러한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 S10 구해버리시면은 R-1 분의 첫째 항 1이고요. 9의 10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8분의 9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73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 16 마이너스 8 4 첫째 항 얼마? 16 공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일단은 일반항 나오더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SN 두꺼울 수 있겠지 그러면? 자,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1 빼기 R 하면은 1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겠다 맞지? 그 다음에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요렇게 먼저 나타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4SK가 43이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문제 해볼까? 분모분자에 2 정도 곱해버리면 3분의 32에다가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4sk가 43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가 된다 그러면 4분의 43이 되게 하는 4분의 43이 되게 하는 K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들을 수 없다.
그래야 해서 요렇게 마찬가지 방법으로 곱하기를 해버리면은 먼저 4 곱하기 32 128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가 3 곱하기 43의 경우에는 3, 3은 9, 3, 4, 12, 129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이 싹 오네요. 좌변 전개해 주시면 128 빼기 12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129다라고 하였으므로 누가 요 녀석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의 결과가 마이너스 128분의 1인데 128의 경우에는 2의 7제곱이므로 2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128분의 1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쓰죠. 2분의 1에 7제곱. 그러면 사실상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이라 쓸 수 있겠다. 홀수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는 살아있기 때문. 따라서 k는 얼마? 7.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좀 특이하다 맞지? 4분의 43. 그래서 등비수열 하면 뭔가 숫자가 약간 이상하다 또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계산을 해봐야 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176 끝이 보이나 얘들아? 맞죠? 진도 쪽장 나가야지 오늘. 2176번 문제 봅시다. 요거 내가 어느 반에 테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구나. 자, 2020년 10월 문제입니다. fx 요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F1, F2만 알아내면 되겠구나. F1은 얼만데? 당연히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F1은 16이다. 쉽게 나오고요. 문제는 이제 F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직접 손으로 막 열심히 더하고 곱하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나라면 2의 12제곱 계산 안 할 겁니다. 2의 제곱 4제곱 4, 80이구나. 4, 8, 12 여기 1이군요 앞에 에다가 곱하기 1, 2, 3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괄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노? 1, 그렇지. 공비가 2의 4제곱인 등비수열로 봐주시면 되겠다 맞지? 따라서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의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을 하셔가지고 공비가 2의 4제곱 얼마죠 그러면은 16인가요? 16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1 공비 16의 항의개수 4개이기 때문에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곱하기 이 친구의 경우에는 공비가 2기 때문에 2 빼기 1 첫째 항 1이고요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모는 15가 되실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2의 4제곱의 4제곱이기 때문에 2의 4, 4, 16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이 친구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일단은 이렇게 그대로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계산식의 경우에는 F1 빼기 1이랑 F1 플러스 1이 필요하다. 분모는 F1 빼기 1 곱하기 F1 플러스 1
분자의 경우에는 요 녀석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분모에다가 15 추가하시고 분자에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겠다. 맞나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지 조금 약간 골치가 아프긴 한데 사실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만데? 15. 그렇지.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16이니까 15 하나 날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모습,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약간 인수분해 하고 싶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2의 8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마이너스 1. 2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또 4제곱 플러스 1, 그리고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 할 수 있나? 2의 4제곱 플러스 1 약분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약분하고 나면은 남는 녀석은 누구밖에 없다? 요 녀석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2의 8제곱이 256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5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아, 180. 자, 등비수열 A는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9,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을 36. 이 수열의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9,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36. 일단 S10이 9다 라고 하고 있고요. S20은 그럼 얼마가 되겠네 얘들아? 45. 그렇지. 제11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이 36인데 첫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은 9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시면은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이 나오겠습니다. 45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때 이 수열의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구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먼저 S30 한번 구해볼래?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45 빼버리면은 제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던 등비수열 합에서 연립하는 방법도 나올 것 같네. 자, 먼저 S10부터 해보도록 할게. 첫째 항이나 공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지. 그러면 1-R분의 A의 1-R의 10제곱 한 결과가 9다라는 거. 두 번째는 1-R분의 A의 1-R의 20제곱. 요 친구가 45다라는 건데 요 안에 누가 숨어있다고? 얘가 무조건 숨어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지? 어떻게 하면 된다? 1-R분의 A에 요 녀석을 인수분해 하시면 1-R의 10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10제곱으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여기까지가 9. 따라서 9배의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45가 되더라. 그렇다면 1 플러스 R의 10제곱의 정체는 9로 나누면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의 10제곱의 정체 자체가 4가 되겠네요. 요것만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의 10제곱이 4다라는 걸 알아냈으므로 A도 살짝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팁 마찬가지로 A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식으로부터 이 친구를 한 번에 알아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친구를 별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4를 대입시키자 마이너스 3이야. 맞지?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마이너스 3이 분자에 곱해져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버리면 별표에 해당하는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것만 알아내면 되죠? a, r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나요? 진짜 없니? 모르겠으면 S30 한번 써보면 되지. 써보자. S30은 1-r분의 a. 맞네. 필요 없네. 이거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1-r의 30제곱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낸 값, 먼저 별표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3.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3 될 것이고요. 곱하기 R의 10제곱이 4라고 했기 때문에 R의 30제곱의 경우에는 4의 세제곱 얼마? 64. 1 빼기 6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3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 3, 3은 9, 3, 6에 18, 189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맞네요. 일단 S30은 189가 나오더라.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합이잖아. 맞지? 그럼 누구 빼야 되나 여기서? 요거 빼야 된다. 맞지? S30에서 S20을 빼버리면은 189 빼기 45 최종 결과 144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184까지만 하고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84번 첫째 항이 2이고 항의 개수가 짝수인 등비수열 AN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182,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546이다. 여기에서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R, 항의 개수를 M이라고 할 때 R 플러스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해보죠. 그러면 자, 항의 개수가 짝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A1, A2, A3, A4 등등등 가서 A, M-1, AM까지 이렇게 일단은 나열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자, 그래서 먼저 뭔데? 첫째 항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라 하였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녀석들의 합이야. 그럼 첫째 항은 A. 문제에서 A가 2라고 했습니다. 맞지? 그럼 첫째 항이 2고 공비는 R 제곱이 돼야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의 합의 경우에는 R1-R 제곱분의 첫째 항 2에다가 1-R 제곱의 잘 보시면은 전체 항의 개수가 M개라고 했는데 홀수만 모았기 때문에 2분의 M개가 될 겁니다. 따라서 R의 제곱의 2분의 M제곱 이렇게 구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1-R 제곱분의 2배 1-R의 M제곱이 끝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더라? 182. 오늘 내 키가 좀 많이 나오네. 182, 189 이런 거.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번에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첫째 항은 A2야. 첫째 항이 A2인데 A1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경우에는 2R이라고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공비는 똑같이 R 제곱이기 때문에 1-R 제곱분의
2r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1 빼기 r 제곱의 2분의 m 제곱이기 때문에 바로 쓸게 그냥 m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더라? 546이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 뭐 차이점이 뭔데? 그렇지. r이 분자에 하나 더 곱해져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몇 배 됐노? 3배 됐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r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3배가 되었구나. r의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뚝딱뚝딱 대입하면은 m의 값도 왠지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m의 값 대입해보자. 그럼 분모의 경우에는 1 빼기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2에 1 빼기 3의 m제곱 되겠습니다. 얘가 180이더라. 양변에 마이너스 4 아니다. 그냥 4만 곱해버리면 3의 m제곱 마이너스 1은 4, 2, 8, 4, 8에 32, 4, 1은 4, 728 이렇게 나와야겠습니다. 따라서 넘기면은 3의 m제곱이 729가 될 것이고요. 그때 m의 값은 6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다. 문제에서 r 플러스 m 구하여라. 답은 9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우리 잠깐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8분.